네, 금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고 걱정되시는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실시간으로 궁금한 내용 올려주시면 저희가 반영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현대일렉트릭 네. 45만 원 30%요. HD 현대일렉트릭 45만 원에 30%요. 예, 예. 그 설 연휴 직전에 매수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매수하면서 제가 손을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지금 그 가격이 그렇게 터져버렸어요. 계속 그냥 보고 계시다가.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급락해서 연락 주신 거 맞으시죠, 시청자님? 예,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가도 될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다행입니다. 올긍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강현경 매니저님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고점에 정말 네. 매수를 하셨어요. 네. 사자마자 하루 만에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네. 또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은데 그냥 걱정 안 하고 가져가셔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걱정 안 하시고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추가 매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날 손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딥시크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떨어질 것이 한 7% 떨어질 것이 아니라 한 3, 4% 올라갈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이었거든요.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많이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보게 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간이 순매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외국인이 37만 주를 매도했지만 기간이 9만 주를 매수해주고 최근에 연기금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 투신과 보험, 금투 전부 다 오늘 매수를 하면서 기간이 물론 외국인이 매도한 걸 방어하려고 들어온 것도 있지만 기간의 순매수가 좀 좋은 걸로 봤을 때 최근에 기간 쪽에서 아직 전력기기 쪽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너무 걱정을 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자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이때입니다. 이 8월 달에 AI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정말 큰일 났다라고 했었는데 바로 회복을 해주면서 그 하락했던 부분을 바로 한 2주, 한 3주 만에 다 메꿨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흐름이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여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종목은 되게 나쁘지 않습니다. 종목은 좋은데 시장의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있을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그에 따른 그 전력기기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많이 하락했던 부분을 갭을 얼마큼 메꿔주는지에 따라서 동 종목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어질 것 같은데 저는 우상향으로 계속 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아무리 그래도 올해 한 해는 AI가 그래도 흥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내려온다고 한다면 61선 정도 부분 한 38만 원, 39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추시고 가져가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전력설비 관련주도 다 공통적인 내용인가요, 매니저님? 예, 제가 그동안 제가 여기 주도락 코너에서 네. 소개시켜드렸던 전력설비 종목들은 다 같은 공동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급락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일단은 다음 주 시장까지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기 엔젤 로보티스요. 네. 4,300원에 5%예요. 4만 원대 매수하셨으면은 꽤 기간 오래 네. 가지고 계셨었네요. 네, 더 높이 갖고 있는데 조금 샀다가 조금씩 해갖고 근데 아직도 많진 않는데요. 네. 어떻게 이제 지금 또 로봇이 저기 다니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예. 매수도 고려 또 하시는 예. 거죠,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 한번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이번에는 의외로 또 중립이 나왔네요. 이사님께 중립 의견 여쭤볼게요. 오늘 분명히 로봇 관련주들 뭐 6월 달에 로보택시가 상용화될 것이다. 뭐 네. 삼성 쪽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다 수급이 몰렸는데 중립을 들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리가 로봇이라는 제품의 핵심이 뭔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어떤 제품이 나오든 거기에 핵심 부품, 그다음에 핵심 제품이 뭔지 그와 관련된 종목을 하시는 게 답인데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로봇 사업을 합니다. 다만 재활용 로봇에 초점을 맞춰 있다 보니까 지금의 시장의 핵심인 휴머노이드 로봇, 거기에 들어가는 뭐 감속기, 모터, 관절 이런 쪽과는 조금 결이 다른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답보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볼 점은 엔젤 로보틱스라는 종목도 로봇 사업을 영위를 하고 로봇주들이 움직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못 움직이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의 비중이라서 부담은 떨어져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저는 지양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상황에서 생각을 해볼 점은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받는 제품, 거기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 이게 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 핵심이 지금 뭐 시장 안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뭐 SPG 뭐 이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살펴보실 때 비중이 적으니 지금은 괜찮고요. 이제 다른 쪽의 업종이나 종목을 택할 때는 시장의 핵심이 뭔지 그걸 고민해 보면서 접근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로봇 기업 안에서 SPG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걸까요?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이사님? 시세는 네. 많이 낮죠. 물론 좋아요. 좋고 추가로 시세가 날 수 있고 상용의 원년이다 보니까 미국의 테슬라, 우리나라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쪽이 중심이 돼서 주가의 방향은 긍정일 거예요. 다만 우리는 타이밍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겠죠. 신규 매수를 했을 때는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쉽게는 한 고점 대비해서 10에서 20% 정도 조정이 시장의 영향으로, 뭐 단지 제품의 영향 이슈 외에 시장의 영향으로 조정이 나올 때 그럴 때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를 로봇 기업 안에서 토픽 종목으로 말씀 주셨는데 지금이 매수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시장 영향으로 한 10에서 20% 조정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신규 접근 가능할 것 같다. 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종목도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오늘 많이 내렸어요. SK 하이닉스요. SK 하이닉스요. 22만 원에 네, 23%예요. 22만 원에 23%요. 예. 지난주에 매수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오래됐어요. 올해 가지고 계셨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시청자님? 지금은 본전으로 오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거기- 시세가 날 수 있는지 앞으로 SK 하이닉스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중립 의견이 나온 거는 또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긴 한데 긍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SK 하이닉스가 20만 원을 다시 또 깼어요.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그래도 좀 양봉으로 마감하긴 했거든요, 매니저님. 예, 제가 생각했을 때 SK 하이닉스의 가치는 한 30만 원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 딥시크에 그 관련된 쇼크가 가장 크게 받은 게 SK 하이닉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오늘 개파락할 거는 자명한 일이었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더 고민을 하셨다고 한다면 연휴 동안에
저 같으면 SK하이닉스를 오늘 시가에 무조건 추가 매수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딥시크로 인해서 그 뭐랄까 충격파를 받았을 때 여기에 이 매물대를 지켜주느냐를 한번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역시 그 이탈하지 않고 물론 가장 좋은 거는 20만 원 위로 올라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한 800원 차이로 좀 못 미치긴 했지만 19만 9,200원이라는 가격대를 형성해 주면서 21선 지지를 해줬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돌파를 하기 전에 저항대였던 19만 9천 원을 잘 지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주말 동안에 또한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말 동안에 관세에 대한 트럼프의 이슈,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의 그러한 딥시크로 인한 그런 하락이 어느 정도의 낙폭을 줄여주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것도 체크해봐야 되겠지만 하이닉스는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장이겠죠. 월요일 날 장에 다 지나고 나서 아마 안 좋다고 한다면 더 내려올 수 있을 겁니다. 더 내려온다고 하면 18만 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18만 5천 원 정도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좋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뭐 한 21만 원 이하 한 20만 원 정도까지 맞출 수 있도록 하셔갖고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크게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긍정적인 표현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히려 개파락했을 때 추가 매수하셨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월요일에 또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20만 원에서 21만 원 선으로 맞춰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의 중립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SK 하이닉스 중립 의견을 들어주신 건 그때 시장이 안 좋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워낙에 또 실적도 잘 나오고 모멘텀이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그 딥시크 우려 때문에 중립을 들어주신 걸까요? 우리가 실적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엔비디아의 가속기 같은 경우가 지금 나오는 단가 그대로 계속 받아갔을 때 그때 같은 경우 뭐 HBM 단가 같은 경우도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딥시크 이슈로 인해서 지금의 엔비디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가속기에 대한 단가가 떨어질 우려가 존재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2025년 기준으로 SK 하이닉스에게 적용되는 이익의 추정치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조정이 나왔고 추가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다만 뭐 엔비디아 방향에 따라 결정이 되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중립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요. 이 종목을 보지 말자라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대한 부분에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점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 타이밍에서 지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방향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체크를 해봄직하다라는 점에서 저는 중립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판단하기보다는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 급락이 어느 정도 회복될지 여부에 따라서 다음 주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채팅창에 천사의 유홍님께서 라이프 시멘틱스가 궁금하시다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690원에 5% 가지고 계시는데요. 강현균 대표님께서 목표가 상담해 주시면 눈물나게 고마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주도라 코너에서 1차 목표가를 일단 달성했었던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수익을 보셨다가 오늘 이제 급락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지 고민되시는 것 같거든요. 라이프 어떻게 해야 시멘틱스가 오늘은 뭐 이제 급락이 나온 거는 시장의 영향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동 종목은 이제 매수해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호가창이 좀 많이 얇아요. 그래서 수급이 약간만 해도 벗어나게 되면은 좀 약간 그 낙폭이 좀 커지게 되고 수급이 몰리게 되면 또 그만큼의 급등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동 종목이 갖고 있는 모멘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보시자고 한다면 자회사가 그 특수금속 쪽에서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사업이 이제 스페이스 X하고 같이 접점이 있다는 내용이 지금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스페이스 X 그리고 우주항공에 대한 테마 그쪽에 대한 상승을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잠시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우주항공 테마주들이 오늘 좀 버티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동 종목도 오늘 5% 정도 하락을 했지만 차트를 보게 되면 시가 대비해서 더 밀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의 충격파는 있었지만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도 있었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잘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올해 우리나라에서 뭐 3차, 4차, 5차, 4차, 5차, 6차 이렇게 해서 계속
우주선을 발사하려고 인공위성을 발사하려고 하고 있고 스페이스X에서도 스타쉽을 계속 발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남아 있는 우주항공의 이벤트들은 계속해서 3월 달부터 해서 쭉 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의 테마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우선은 목표는 전고점 5,570원 넘는 게 관건이겠고 거기서 저는 따블을 봐서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마음의 여유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면서 우주항공 쪽의 이벤트를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주도라 코너에서 라이프 시멘틱스 스페이스X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오늘 하락은 시장의 영향 때문이었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일단은 말씀 주신 목표 주가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4218번님께서 코미코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1,7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시는데요.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목표 주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 주셨어요. 이 내용은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9%대 급락이 나왔고 뭐 미코 같은 경우에도 오늘 7%대 급락이 나왔어요. 반도체가 빠지니까 참 소부장 종목들은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시점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최근의 흐름은 주가가 반등이 좀 나타났어요. 뭐 소재 부품, 장비단, 특히 장비단이 최근에 좀 강했었고 소재 부품 같은 경우도 가격 메리트라고 하죠. 뭐 더 이상 나빠지는 상황인가라는 점에서 바스켓으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딱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 게 아까 우리가 로봇이라는 제품을 말씀드릴 때처럼 여기에서 지금 핵심이 뭔지 그 핵심에서 뭐 부품 단위나 이런 부분에 플레이를 해야 되는 쪽을 짚고 간 게 뭐 휴머노이드 로봇 그 안에서 감속기, 모터 이런 쪽이었어요.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 지금 플레이를 할 거는 그래도 HBM 쪽 같은 경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범용 쪽 같은 경우는 약간 진도가 느릴 수 있어요. 교체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안에서 교체 그 부분을 고려하신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의 타이밍을 잡는 게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는 뭐 한미 반도체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주가의 복원이 빠르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교체 매매에 대한 부분을 반도체 쪽에서 고려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 미국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엔비디아 이런 쪽으로 교체를 고려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 엔비디아 쪽을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 종목도 이렇게 냉철하고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SK 사이언스, SK 바이오 사이언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0%고요. 네. 51,000원. 51,000원이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최근은 아니고 그때 무슨 좋은 소식 나가고 55,000원 가던 날 네. 내려오길래 샀어요.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신 거죠? 예, 그 네. 매수가까지 올런지 자꾸만 종가에라서 내려트려가지고 오늘도 내려트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 두 분께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럼 강은근 매니저님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12월 초에 시청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긍정적인 내용이 들려오긴 했는데 네. 뭐 다른 바이오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거래량이 많이 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사님께서도 중립을 들어줬던 이유가 유추해 보면은 아무래도 생물보안법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그런 것도 좀 있으셔서 중립을 드신 것 같은데 저도 거기까지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매수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 충분히 55,000원까지 다시 한번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12월 달에 그때 나와서 올라갔던 거고 1월 달에 취소되고 또 취소되고 그래서 2월 달에 이번에도 생물보안법이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또
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다시 하방으로 빠져서 44,000원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에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이라고 하는 건 생물보안법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뭐 에로라든지 그런 것들의 그 라이선스 아웃이 될 만한 것이라든지 바이오테크에 대한 그런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붙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 종목을 갖고 가느니 지금보다는 지금 49,000원이니까 51,000원까지 한 뭐 10%도 안 되고 한 7, 8% 정도 그렇게 하락이 됐고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차라리 정리하셔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앞으로 에로가 뭐 기대가 되는 그런 바이오테크 쪽으로 종목을 변경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좀 들여서 제가 부정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요. 만약에 나는 조금도 손해보기 싫다라고 하시면 생물보안법을 기다리시면서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매수가 때 정리하시고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3대장 뭐 ABL 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이런 쪽으로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갖고 있는 수익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그리고 훨씬 더 큰 수익의 모멘텀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 받으면 매수가 이상까지 올라올 수 있긴 하지만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을 보셔야 한다. 탑픽 종목으로 3가지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SK 바이오사이언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샵 2034로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종목 상담으로 돌아온 샛별 김윤아입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돌아왔는데 이 딥시크의 여파로 인해서 우리 시장 변동성이 정말 커졌습니다. 이런 흐름 안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오늘도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02-2000번에 4919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고민을 남겨주셨는데요. 종목 고민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6685님께서는요. 삼성 SDI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20% 2년 정도 장기 투자하려고 합니다. 추매해도 될까요? 유효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잠정 실적을 공개한 이후 증권사에서는 줄줄이 목표가를 하향 조치를 했는데요.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고요. 네, 0274님께서는요. 재롱전기 보유하고 계십니다. 58,500원 25% 진단 부탁드립니다. 매일경제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올려주셨는데요. 네, 시청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재롱전기 오늘 9% 하락하면서 마감했죠. 그만큼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 잠시 후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769님께서는 리가캠 바이오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20% 보유하고 계시고 중기, 장기, 익절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올려와 주셨습니다. 네, 지금 바로 스피드 종목 상담 이성훈 이사님과 삼성 SDI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투여해서 장기 투자에 들어갈 때는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단지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했고 우리가 진입한 가격보다 많이 밀렸다라는 이유로 장기 투자를 진입을 하면 그거는 필패입니다. 그래서 고려해야 될 점은 2차 전지와 관련된 배터리주들이 좋아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그 요소가 생겨났을 때 단가를 더 주고라도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필요한 건 그거겠죠. 그거라고 하면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재룡전기예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 이슈 같은 경우로 아까 우리가 다뤘지만 딥시크 이런 부분으로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을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봅니다.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가격 복원이 빠를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일등주에 대한 고민들, 업종 안에서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이쪽 군으로 교체에 대한 대응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리가캠 바이오예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단가보다는
그 이상으로 주가는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세도 다시 만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이 그러면 왜 강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금리에 대한 이슈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안에서 추가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기술 수출 요인, 본물질에 대한 기술 수출 요인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왔을 때는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가격은 정하지 말자고요. 가격을 정해놓고 접근하는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밀릴 때는 아래를 닫고 위로는 열어두는, 그 다음에 재료가 발생했을 때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생각하고 긍정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남겨주시면 됩니다.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로봇과 2차 전지주를 보유하거나 손실하고 있는 시청자분들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옆에 보이는 02-2000번에 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문자 상담의 김윤아였습니다.